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 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애띠셔가지고 두 아이의 엄마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확실하시기 때문에 네. 그 지난 화에 되게 궁금했던 게 엄마 모임을 많이 하면서 그런 힘들었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치유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떤 엄마들의 모임이 있을지, 그리고 그때 뭐 수상소감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엄청난 엄마 네. 모임 얘기를 막 해주셨잖아요. 네. 그 예쁜 이름에 네이밍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 모임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네. 첫 질문부터. 네. 저 정말 이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한테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엄마 친구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옆집 엄마 저를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옆집 엄마 말고 엄마 친구를 만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5년은 정말 전투 체제 육아였어요. 제가 경쟁을 하듯이 한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사랑한다고 아이를 위해서 막 희생을 하면서 막 저는 막 새벽 막 4-5시까지 얘가 앉아가지고 4-5시까지 막 있어주고 막 그렇게 지냈거든요. 완전 정말 네. 낮밤이 바뀐 아이였군요. 네, 네, 낮밤이 바뀌어서 근데 제가 1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는데 또 아이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제 막 화가 폭발하고 1년 동안 새벽까지 잠을 안 잤어요, 네, 네, 아이가? 새벽 4-5시까지 1년이면 잠을 안 정말 잤어요. 심했네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 그게 24개월에서 한 36개월 요 사이에 아이가 그랬어서 근데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특히 심리학에는 36개월까지가 중요하다는 그것이 저의 아는 게 병이라고. 아, 그러게요. 네, 36개월까지 막 이렇게 온 힘을 다 쏟아붓느라고. 근데 그게 돌아보면 정말 아이를 위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를 위한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제 역시 엄마로서 잘 키우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엔 제가 무너졌죠. 제가 무너지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순모임 엄마들을 만났어요. 저희 네. 도서관에 우연히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과 숲에 간다는 모임이 있어서 그때 한창 그 공동육아 뭐 숲유치원 이런 게 막 유행할 맞아요.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숲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그때 둘째가 돌 막 지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둘째 이제 막 업고서 저희가 도봉산이 가까운데 도봉산에 버스 타고 매주 가가지고 네, 2번씩 가서 아이들 숲에서 놀리고 엄마들은 옆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네, 그랬어요. 근데 제일 좋았던 건 밥마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제가 친정이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아이가 있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뭔가 술 한잔 한다는 거는 상상도 맞아요. 못했어요. 상상 네, 못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동네 엄마들과 친해지면서 밤에 이제 아이를 재우고 얼른 재우고 막 나가서 술 한 잔, 맥주 한 잔 네, 자유의 하면서 시간. 네,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꿀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엄마들끼리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또 숲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힐링이었어요. 그 도봉산 그 숲이 저를 품어주는데 저희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숲 그 입구 언저리에서 노는데 공기는 위가 좀 더 막지 않나요? 네, 근데 정말 그 숲 언저리만 가도 막 그 사시사철 변하는 그리고 특히 그 나무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막 네.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고 근데 사정이 생겨서 원래 같이 하셨던 분과는 저희가 못하게 되고 나머지 엄마들끼리 감지덕질한 팀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감지덕질한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 이제 산에도 가고 숲에도 가고 또 때 되면 어디 놀러도 가고 또 분기마다 한 번씩 1박 2일 여행도 가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모이면 한 7가족인데 아이들만 해도 막 3명, 2명, 1명 임대가 있으니까 10명이 넘어가요. 10명 아이들 식사 딱 이제 차려놓고 분담이 딱 돼요. 딱 차려놓고 그리고 엄마들은 딱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숲
뭐 장작 태우면서 어. 이야기 한번 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아빠도 시간. 같이 가요? 아빠는 안 어, 가요. 안 네. 엄마들끼리만 엄마들끼리만 가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3년 전부터는 겨울 방학마다 제주도로 가요. 4박 5일씩 해서 너무 그러면 좋다. 네,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고 또 엄마들은 거기서 또 각자 놀기도 하고 또 같이 놀기도 하면서 정말 저희가 뭐 중간에 뭐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거 풀어가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저한테 가장 힐링이었고 또 그 전국 여행을 가는 엄마 딸 모임이 있어요. 블로그에서 만났는데요. 원래 블로그에서는 그런 신청받으면 파워 블로거 분들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희 모임의 이 대표 언니께서 숫자 제일 낮은 사람들 위주로 받아주셨어요. 욕심을 버리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돼서 저희 한 9가족 되거든요. 9가족이 뭐 지리산도 가고 뭐 양주, 전주, 군산 이런 곳으로 뭐 논산 이런 곳으로 저희가 여행을 다니면서 이분들이랑 그렇게 만난 시간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서로 위해주고 여기는 또 나이대가 되게 많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또 언니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품이 되게 넉넉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항상 갈 때마다 되게 제가 힐링하고 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 되게 중요한 모임이 또 또래책 아까 제가 까먹은 또래책 모임은 도서관에서 그 품앗이 수업을 하는 모임이에요. 아이들을 저희가 1학년 때부터 한 4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오고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는 거죠. 뭐 요리 수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회 수업 하시고 뭐 독서 모임도 하시고 저는 작가 수업을 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책을 아니라 책의 작가를 소개하는 네,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은 정말 거기 저희 동네 이제 분들이신데 너무 정말 그분들도 좋으세요. 거기 다 한 분 한 분 다 사정들이 다 있으신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많이 힘을 받고요. 또 그 또래책에서 또 깨가회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정말 많죠 모임이. 정말 깨알같이 만들고 계시네요. 그 깨가회는 네. 깨알같이 인생을 가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엄마들이 아이들은 떼고 각자 2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아이들 말고 내 인생 엄마가 엄마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가꾸고 노력했는지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깨가이가 딱 우리 엄마도 여자들이 맞는 모임인데. 네. 그래서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왠지 막 설레고 여기 가서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걸 막 정리해 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엄마 친구들, 엄마 모임 덕분에 제가 많이 지지를 받았고 힘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저의 꿈들을 이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 엄마 모임 강추드립니다. 아유, 네. 얼마나 이 모임 자체에 본인이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계신지 네. 말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수상소감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모임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오늘 녹음 내용을 들으시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모임을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어떤 이야기 하시고 싶으세요 했을 때 엄마 모임 이야기 하고 싶다고 네, 했던 게 네. 생각이 나고 네. 저희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도 그런 모임을 좀 자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저런 엄마 모임, 엄마 친구를 가질 수 있게 해준 두 따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두 따님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2딸은 이제 많이 아이들이 그러겠지만 자유영혼이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아이들이고 또 저희 부부도 약간 좀 그런 편이에요. 뭐 해야 돼, 어떻게 커야 돼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위주로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택권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사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학원도 뭐 학습지라든지 학원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거의 못 시키고 있고 안 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뭐 발레라든지 요즘 그 아이돌 가수가 꿈이 생겨서 이제 방송 댄스 그런 거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기특한 게 아마 사람이 이런 거구나 싶은 게 어렸을 때 굉장히 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줘서 이게 크면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거든요. 혹여나 너무 자유가 많이 주어져도 아이들이 방종이 되지 않을까? 너무 자기 멋대로 크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들이 또 이
상황에 맞춰서 조절해 가더라고요. 음. 자기가 그 상황에 맞게 스스로 마음을 조절해 가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아이들의 힘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되게 힘들긴 하지만 마음에 허벅지를 꽂으면서 입을 꽉 깨물 때도 많지만 네, 그 최대한 엄마의 그렇게 미동 합니다. 유전자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다 갔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이들의 그 기특한 모습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더 많죠, 사실은. 네, 특히나 맞죠.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키우고 계신다고 네. 하니 저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욱하는 엄마란 사실을 알았을 때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를 이렇게 욱하게 하는 건 또 나를 화나게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엄마들의 화는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저도 잘 조절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또 뭐 저희 뭐 명 강사님들 나오시면 막 엄마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뭐 감정 코칭 하시고 뭐 조절하.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수 없는 게 저한테 안 먹혔거든요. 아. 저한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러니까 사전 사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나기 전의 상황에 엄마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화가 난 후의 상황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화가 나기 전 상황을 좀 울타리를 먼저 치시는 게 좋아요. 그 버추 프로젝트의 5전략 중에 미덕의 울타리를 철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서로 먼저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질 시간 동안엔 우리에게 이런, 그러니까 규칙이죠, 한마디로 규칙인데 서로가 이런 미덕으로 약속을 하자, 지켜주자, 서로 뭐 존중해주자, 뭐 배려해주자, 아니면 시간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하자, 이런 식으로 먼저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규칙을 또 약속을 미리 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는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면 막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는 떼쓰고 막 그러면 질질 끌고 가게 되고 아이 뒤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전투 육아.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어머니께서 이게 좀, 그리고 아이 패턴을 보시면 아이가 이때는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되시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놀이터에서 10분 놀고 가자고 해서 30분 놀고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좀 예상을 하셔서 아이랑 미리 먼저 타협을 하시거나 우리의 울타리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 울타리가 오히려 있는 게 아이들도 더 안정감을 느낀대요. 울타리가 없으면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 보면 더 불안감이 있는데, 오히려 울타리가 있는 게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울타리를 치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후로 보자면 저희가 어떻게 매번 울타리를 칩니까? 그렇죠? 아이랑도 매번 어떻게 뭐 상황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올라오죠. 근데 그걸 누르면은 나중에 이 순간은 잠깐 모면할 수 있지만 다음 상황에 가서 이렇게 또 폭발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가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슬슬. 그러면서 근데 그걸 알아차리시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화가 나오는데 아이랑 잠깐 거리를 둬야 되겠다. 아니면 뭐 좀 어디 가서 뭐 시키고 오겠다. 아니면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이걸 좀 더 빨리 무마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좀 평소에 연습이 되시면 좋은데 알아차림을 하시면 좋고요. 이 알아차림이 안 됐을 때, 네. 그죠, 3단계 폭발이 됐어요. 네, 이미 폭발되고, 이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 상황을 이제는 좀 끝날 때까지 어떻게 가야죠. 그리고 좀 진정이 됐을 때 내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가 또 중요합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었지? 아이의 어떤 행동이 나를 건드렸나? 아니면 내가 그 전에 어떤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화가 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분명히 아이한테 이런 부분은 좀 실수한 것 같다. 너무 도를 넘어섰다. 그렇다고 아이한테 너무 상처가 된 것 같다 그러면 가서 사과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었어. 엄마 마음이 좀 그래, 뭐 이래서 화가 났었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 화가 났던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냥 그게 넘어가면 아이 마음에는 상처가 그대로 쌓이고
엄마도 또 그 다음에 이게 응어리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게 있으면 이게 또 계속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화가 났을 때 아이랑 그 난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회복하시는 게 아이한테도 좋은 배움의 순간이 돼요. 네, 아이도 분명히 살다 보면 친구랑 싸울 때도 있고 기분 상할 때도 있는데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서 서로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풀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순간이 되니까요. 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3단계로 해주셔서 너무 명확하게.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나는 잘하는 게 없네. 그러다가 3단계는 좀 잘하는 것 같다. 제가 아이한테 사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엄마가 이래서 화가 났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였군요. 네네네.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화가 너무 많이 난다 아이한테 그럴 때는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아이들이 특히 저희 이 엄마의 저희가 이제 내면 아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릴 적 상처를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의 행동이. 저의 내면의 어릴 적 모습들을 자꾸 이제 상처를 들춰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더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화가 나시는 분들은 특히 분노 조절 너무 안 된다. 아이한테만. 그러시는 분들은 내면 치유를 꼭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저는 2단계가 꽂혔어요. 네. 2단계에서 하도 이제 감정 코칭 같은 거 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번은 2단계를 알아차린 거예요. 나 지금 화났고 또 다른 날처럼 소리 지를 것 같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한테 그냥 되게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엄마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해. 그 말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아직 화 안 냈는데 애들이 갑자기 되게 바르게 행동을 바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근조근하고 조용한 말로도 애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아차렸었거든요. 항상 내가 소리를 지르고 욱 해야 애들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화만 내보고 이렇게 설명을 한 번씩도 안 해봤었구나. 그때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사전에 울타리 약속도 중요한데요. 아이의 발달 상황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시고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뭐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떼쓰고 막 공격적인 행동 늘어나는 것도 발달 단계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사춘기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제가 왜 저러지?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더 화가 나는데 제가 지금 이런 때라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지금 제 몸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뭐 머릿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때는 저럴 수 있구나라고 좀 더 이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성인분자 엄마용. 그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춘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사춘기 접어들 때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정말. 사춘기 자녀 고민 있으신 어머님들에게 토닥토닥 위로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 되게 가슴 아픈 아이들도 많고 저희가 사춘기라고 해서 막 자꾸 중2병이니 아이들을 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아이들 때는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뇌가 한번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질 정도로 그리고 몸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정 기복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빌미로 해서 마치 그 아이들이 이상한 것 마냥 그냥 착하고 순하게 바르게 말 잘 듣고 지나가면 좋은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아이고 뭔가 병이 있고 이상한 아이다. 특히 요즘에 상담실에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하면서 걱정해서 오시는 부모님도 많아요. 그러면 아니 사춘기는 당연히 오는 건데 이렇게 걱정하시고 마치 아이가 되게 나쁜 길로 가는 것 마냥 이렇게 보시는데요. 보통은 빠른 아이들은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말부터도 많이 오더라고요. 3학년 말. 네, 저희 딸도 한 3학년 말부터 조금씩 눈빛이 이상해지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집단 상담하면서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뵈면
그걸 미리 알았었는데 영유아 어머니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이제 너무 힘드시고 지치시고 그러셨는데 이 사춘기 어머니들은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오세요 아이한테. 아이가 자기를 대고 막 화를 내고 막 쏘아 붙이고 막 그 차가운 눈빛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것들에 엄마도 상처를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대응했다가 더 큰 싸움이 되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사춘기를 일단은 자연스러운 걸로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보다는 엄마가 그 관계의 키를 잡고 있거든요. 분명한 건. 아이한테 변하길 바라면 안 돼요. 네. 일단은 어머니께서 그래도 나와 아이의 관계에서 내가 더 이 키를 잡고 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더 포용을 해주던지 이 아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더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지난 그 선배 어머니들 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땐 다 힘들어. 근데 지나면 괜찮아. 라고 하시는데 근데 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또 굉장히 심한 아이들은 굉장히 그냥 지나면 돼라고만 하기에는 또 이 아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더 좀 세심하게 봐주셔야지 되고요. 일단은 그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 아이가 막 이런 뭐 약간 말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대꾸하고 막 눈빛이 변하고 그럴 때 일단 어머니 허벅지 한번 꼬집으시고 네. 허벅지 한번 꼬집으시고 꼬집어야 되는. 네. 단단히 제가- 마음 먹어야 되는 거군요. 제가 전에도 어떤 명강사분께서 뭐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자녀 키울 때 허벅지 수백 번 꼬집었다는 그 말이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저분들도 다 이렇게 힘든 거 겪으셨구나. 그래서 일단은 한번 허벅지 꼬집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특히 아이랑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아침에 깨웠을 때 아이도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맞아요. 조금만 거에도 막 난리가 나요. 막 방에 들어가서 발버둥을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 어떻게 했냐면 막 그 스마트폰에 이어폰 연결해가지고 플레이리스트 다 정해놔가지고 막 음악을 크게 듣고 막 자기 체면을 걸어요. 지금 엄마 막. 상황이죠. 네, 제 상황. 왜냐면 제가 또 같이 발끈하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 아침이야 아침 이러면서 막 뭐 좀 약간 좋은 노래 잔잔한 노래 저를 위로해주는 노래를 막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요. 정 안 되면 이제 베란다로 가서 이제 아이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정말 안 되면 정말 여기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 안 듣는데 가가지고 막 지금까지 들었던 팁 중에 제일 시원한 팁이죠. 네. 아우 시원한데요.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자꾸 제가 이 아이하고 더 부딪히지 않는 방법, 제 마음을 다시 조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현실적으로 더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고 아이하고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혹시 폭발해서 부딪히고 나면 아이랑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이도 좀 잔잔해지고 저도 좀 이제 잠잠해지면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푸는 게 가장 필요해요. 엄마는 이래서 이랬고 그럼 너는 뭘 원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이도 원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예. 특히 사춘기는 진짜 아이가 어른 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존중해 주시고 아이 욕구를 들어주시고 감정을 공감해 주시는 게 더 많이 필요해요. 네. 제가 그 아침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아침마다 이제 아이들 학교 갈 준비하는 거 보고 있다 보면은 자꾸 화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의 마인드 컨트롤 하느라고 이제 요가 3분을 하고 있는데 습관으로 그래서 이제 요가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거실에서 이제 혼자 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들들이 준비하면서 그 화가 나는 모습을 안 보려고 네. 저 피하자 나도 나의 할 일을 하자 자꾸 간섭하게 되니까 제가 그래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학교 간 다음에 하면 안 돼? 나는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가하고 있는 뒤로 와서 막 저 엉덩이 때리고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정말 아들이들 엄마 요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네. 그 마음 상담사님 글에서 안전기지라는 말을 봤어요.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안전기지라는 말은 네. 그 애착이로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엄마들이 더 영유아시기에 아이하고 관계를 맞아요. 되게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이론 얘기하신 분이 존 볼비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신데, 근데 그 분이 이제 또 안전기지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부모가 안전기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뭐 전쟁터라든지 군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전쟁하는 상황도 있지만 적과 만나서 전쟁하는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 뭐 베이스 캠프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뭐 돌아와서 우리만의 기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안전기지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외부로 나가서 뭐 어렸을 때는 뭐 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지금 뭐 학교 아니면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그런 외부로 나가서 탐험을 할 때 아이들이 아 그래 나에게는 이런 나의 든든한 사람들이 있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해서 발판으로 여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밖에서 상처를 받거나 좀 무서운 일도 겪고 좀 뭔가 뭐 공포심이 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안전기지로 돌아와서 뭔가 내 마음을 위로받고 위안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팔 벌려서 엄마가 아빠가 나를 환영해 주는 거. 근데 이 안전기지는 되게 중요한 게 저도 느끼는 게요. 저희가 상담할 때 특히 성인 상담할 때도 아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랑 안 놀면 어떡하지? 나랑 안 친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진짜 몇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냥 거기서 누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라는 것만 들어도 이게 마음이 싹 풀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과 그런 관계가 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미투 운동도 그렇고 아이들이 사회 밖에 나가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험한 상황도 많고 그런데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속상했어. 내가 무서웠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놀랐어. 네,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하고 나누면 아이가 그날 있었던 그 감정들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계속 이제 안고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상담 때 정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랑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관계. 네, 아이가 특히 밖에서 힘들고 외롭고 아팠던 걸 꼭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뭔가 토닥토닥 받을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아이가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 엄마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잖아요. 뭘 그걸 갖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아이는 얘기 안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안전기지로서 부모님이 해주시면 좋고 또 엄마도 안전기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 꼭 안전기지 찾으셔서 내가 뭔가 힐링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토닥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곳을 꼭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기지라는 말을 딱 듣기만 해도 안전해지는. 네. 엄마도 안전기지가 필요해요. 네. 이 말에 굉장히 그냥 위로가 됐어요. 네. 안전기지 만들어요. 저희 또 이런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가 네. 안전기지가 아닐까 네, 좀 아,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해시태그 안전기지 하나 더 넣어요. 그렇군요. 그 블로그에 보면은 그 마음 관리를 손톱 관리와 피부 관리로 표현하신 것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엄마의 셀프 치유소 전에 이제 마음 관리샵이었어요. 어. 근데 저는 그런 제목 짓는 거 좋아하는데 네이밍 리스트 해도 돼요. 네. 저기 막히면 작가님한테 전화할게요. 제목 좀 지어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 관리샵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저도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되게 많이 받으러 다녀요. 왜 저한테도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담사들도 저희 정신 건강이 이제 무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받으러 다니는데 상담 받는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네, 상담 받는 동안은 좋은데 약발이 얼마 못 가요. 좀 있으면 또 다시 약간 힘들어지고 또 특히나 뭔가 일이
생기면 그거에 또 제가 압도돼서 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은 정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걸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엄마들은 이제 피부 관리 받으시러 가시기도 하고 손톱 관리 꾸준히 받으시는데 왜 한두 번 받는다고 결코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꾸준히 받아야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클렌징까지 중요한 것처럼 마음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내 마음이 지금 어떻구나.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보다가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힘들면 좀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 지금 괜찮아. 내 기분이 좀 그런데 어떻게 좀 한번 풀어보자 이러면서 하루하루 내 마음을 한 1분만이라도 아침 저녁 1분씩만이라도 내 마음 한번 들여다보는 거 그게 저는 마음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엄마 마음 관리가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 상태가 아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엄마가 마음 관리를 하면 아이도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아마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음 관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렇죠. 엄마의 마음 상태가 아이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죠. 엄마가 그죠. 마음이 좋아야 음식도 좀 맛있는 거 네. 해놓고 네. 마음이 기뻐야 너 오늘 좋은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주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저는 가끔씩 춤을 못 추는데 그냥 제가 기분 좋은 거 표현할 때 이렇게 저만의 제스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하면 우리 큰애가 엄마 오늘 기분 좋은가 봐. 그리고 아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엄마 기분 예, 좋구나. 그러면서 너무 웃어요. 웃기냐고 춤추는 게 하나도 예쁘지 않은데 그렇게 희생을 몸개그로 해주시는군요. 그 마음 관리를 손톱이나 피부 관리하듯 해줘라. 네. 그러니까 마음아 약 먹을 시간이야. 네, 네, 네. 라고 한 네. 번씩 얘기해줘야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심리 상담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많은 분들에게 저는 온 국민이 상담받는 그날까지 저는 뛰겠다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이 약간 문턱이 높게 느껴지시거든요. 내가 힘들어도 상담까지 받아야 되나? 저게 어떻게 가지? 항상 두려움, 약간 꺼려하시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신데 조금 더 편하게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고 상담실이 안 되면 정말 내 마음을 여러 곳에서 좀 관리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저 아시는 분 따님이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자기 마음이 힘들면 마음 상담하러 가야 된다고 가서 상담받고 온대요. 네, 맞아요. 요즘에 고등학생이 더 자기가 찾고 와요. 네. 네, 인터넷 찾아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엄마를 데리고 와요. 엄마한테 그런데 엄마는 안 되겠어. 마음 상담 받고 와야겠어. 맞아요. 엄마가 잘 모르니까 엄마를 잡고 가는구나. 진짜 요즘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 상담실까지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그날 호출을 해요. 엄마 일로 오라고. 요즘 아이들 정말 현명하고 예뻐요. 자기 똘똘하다. 마음 관리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요새는 학교에 그런 위클래스라든지 네.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들은 것 중엔 또래 상담? 그러니까 어른들은 내 마음을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내 또래인데 또래끼리니까 더 그게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가끔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렇게 박현순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아니, 갔어요. 아직도 물어볼 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또 한 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문이 막 터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상담할 게 많았나 봐요. 상담을 해주시다가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회가 오니까 속에 있으셨던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보물처럼 나오시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